지금부터는요.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공개 요청을 일주일 가까이 미루다가 어제 A4 용지 70장 분량의 공소장 대신 4장 정도의 요약본만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비공개 아니냐라는 논란인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요. 알려진 바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상명하복 최근에 했던 추미애 장관의 말인데 상명하복을 깨라.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분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정대 국장. 내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조차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으로 법무부가 막은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묵살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서 밝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내부에서는 공공형사과가 이 담당과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내달라 하니까 지금 계속 안 보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보고서를 이건 안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게 되면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더라도 계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없으니까 보고서까지 따로 이제 거기 공공형사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내주는 게 맞다. 지금까지 안 보내준 전례가 없다. 그리고 조국 과거에 계속적으로 지금 조국 일가의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소할 때마다 국회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평균 4일 안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최종 책임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법무부 직원들도 그러면 장관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언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내부에서 분명히 반대 목소리 있었어요. 공소장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좀 의미심장한 게 추미애 장관이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수의를 거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냥 묵살한 거고. 그러면 추 장관이 오늘 좀 안에서 내부에서 의논을 했고 다 그렇게 동의했다라는 말이 거짓말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형식상은 수기를 거친 거죠. 형식상. 그러니까 실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다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을 내가 책임질게 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수기라는 게 토의라는 형식상은 거친 거죠. 의견은 들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고 싶은 말 해. 결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이제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수기라는 토의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이 독단으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요. 책임진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거 공소장 주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책임이요? 예, 무슨 책임?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옷 벗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권자가 결정했을 때 책임은 두 가지예요. 법적 책임지거나 정치적 책임지거나. 법적 책임은 수사죠. 예. 그런데 직권남용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서 사실 요지는 공개를 했거든요. 일부는 공개했으니까. 일부는 공개했으니까 아예 안 했을 때 처벌한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직권남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는 공개했으니까 법적인 책임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적인 책임 없으면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결국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사의를 표하거나 대통령 해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이런 게 통과됐을 때 대통령의 결단인 건데 이게 사실은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법을 보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해야 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안전보장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례와 국회의 어떤 권한을 묵살하고 본인이 독단을 결정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만두는 것밖에 없죠. 좀 센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책임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신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두 개잖아요. 본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게 전적으로 본인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다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하고 너희들은 괜찮아 이거잖아요. 예. 책임이 법적 책임은 수사.
정치적 책임은 옷 벗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죠, 그러면? 예. 하정대 국장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정치적 책임을 추궁을 하려면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불러가지고 왜 이거를 왜 안 내주느냐. 과거에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도 해줬고 법적으로도 여기에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궁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2번이나 불렀거든요. 야당에서 상임위에서. 그런데 한 번도 인사 관련해서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불러도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안 나왔을 경우에 추궁할 수 있는 거는 해임 건의안을 낼 수가 있어요. 공소장 비공개 관련해서. 예. 그런데 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야당이 다 합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과반수 안 되지 않습니까? 건의안 제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소장 비공개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 장관이 검찰 공소장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당시 야당의 주장을 이 공소장을 토대로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서 뭐 이런 발언들 아까 지금 화면으로 만나봤지만 깨알 공소장 활용법. 그럼 결국 야권에서는 이건 적폐 수사할 때랑 완전 딴판 아니냐. 이건 큰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 너무 식상해서 제가 별로 안 쓰고 싶은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의 적폐 청산 관련해서도 남이 하면 이전 정부가 하면 적폐고 우리가 하면 관행이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그때 사실 수사 결과 나온 것도 아니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에요.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으로 국회가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에 대한 정당성 유무는 차치하고서 만약 그때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최서원 씨로 개명한 최순실 씨 공소장이 그때 공개되지 않았다면 정치 형국상 국회가 탄핵 동력을 얻기 힘들고 뭐 자진 하야나 다른 제3에 대한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언론 보도나 칼럼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검찰의 공소장 공개된 것을 본인의 정치적 투쟁의 아주 주된 요소로 삼아서 저렇게 여러 번이나 언급을 해놓고 이제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이 언급된 공소장부터 딱 공소장 공개 인권 침해다. 안 하겠다. 공소장에 대해서 요지만 알리겠다고 말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리 편을 감싸주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핑계를 댄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권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권이라는 단어 그렇게 쓰지 마시라 항의 성명 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추미애 장관이 신임 검사 인간할 때 어제 미국 검사 예를 들면서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법무부는 공소장 실명도 안 가리고 전부 다 인터넷에 다 공개해버립니다. 미국 검찰 되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미국 법무부가 하는 대로 실명도 안 가리고 국민 알 권리 위해서 공소장을 다 공개하셔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 어떻게 다루시는지 추미애 장관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과거 발언을 부정하는 듯한 지적 말고도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공소장 공개의 첫 시작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부정하는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대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됩니다. 김주영 교수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글쎄, 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얘기를 원칙을 추미애 장관이 깼다.
내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단 2005년도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래서 이게 옛날 여기 나왔지만 조족조 뭐 추적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추미애 장관이 이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보니까 청와대가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청와대도 이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2005년도 참여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제기했던 공소장 공개라고 하는 부분들을 15년 만에 완전히 엎어버린 내용인 건데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13명을 기소했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기소가 어떤 기소인지 어떤 성격인지 국민이 판단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기소가 문제가 됐다고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좀 그렇다면 이걸 국민이 알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공소장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소장을 왜 공개하지 않지? 무엇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가 쟁점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만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적용이 되는 거지? 과거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서관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때 무엇이가 있을 거라고 느끼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방법은 뭐냐?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 공개를 하고 사회적 토론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밟으면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총선 영향을 비껴가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2005년도 소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정보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방법은 공소장을 공개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의혹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은 우려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라는 논란 또 있습니다. 우리 카르텔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기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법무부에서 울산 수사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분들이 그 주역이 아닐까. 이 차종대 국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이냐? 이 공소장 비공개 말고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고위급 간부, 중간 간부 인사 다 교체한 거, 그 다음에 조직 개편한 거, 그리고 이번에 비공개 공소장까지. 왜 하필 지금이고, 과연 그러면 이건 청와대도 다 동의하는 내용인지 알고 있는지, 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청와대가 오늘 반응을 내놨죠.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은 이것이 과연 여기에 피의자 13명의 어떤 뭐 인권 침해 방지라든가 뭐 재판을 받을 권리 뭐 그 침해 이런 것들을 과연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것인가. 오히려 지금 이 공소장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면 이거는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체적으로 진두지휘 안 했다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석비서관실 3개 연루돼 있죠. 국정상황실 돼 있죠. 뭐 다른 비서관들 또 있죠. 뭐 균형발전 비서관실이 있죠. 여러 비서관들이 한꺼번에 다 돼 있고 수사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공약 만들어주고 여러 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남은 수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인데 여기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가 이거 한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럼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이 지시한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사는 지금 현재 75일 그러니까 검찰에서 선거가 75일 남은 그때부터는 비밀로 하겠다고 소환도 비밀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보강하고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발표만 안 하는 건데 여기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종석 실장이 바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그 칼날이 대통령에까지도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오늘 김웅 전 검사 새로운 보수당으로 합류를 했는데 권력 유지시키기 위한 사기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 다음 한번 보실게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번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에 화수분이라고 했던 참여연대는 오늘 좀 이례적으로 사건 관계인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참여연대조차 이 공소장 비공개를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뭐 친정부, 반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까지 어떤 관례 같은 원칙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참여연대도 오죽하면 참여연대까지 저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야, 그러면 니네가 신경 써. 그건 재판부에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법무부는 검찰이잖아. 근데 왜 그걸 너희들이 신경 쓰냐? 이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건 관계인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저거 피의사실 공표죄 얘기 나올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예.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피의자 인격권보다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는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그나마 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니까 피의자 인격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소장은 이미 어느 정도 국가기관인 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된 상태에서 법원을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도 안 생기고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 인격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치가 피의사실 수사 단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소장에 공개되면 어차피 법원에서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다 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참여연대조차도 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법무부의 결정에 정말 이례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아까 하정대 국장이 추미애 장관이 이 비공개, 그러니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청와대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의견 추측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소장 비공개를 향한 전방위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취재진 앞에서 추미애 장관은 그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관련 화면 만나보실까요?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감찰을 경고한 것 같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따져 묻겠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렇게 취재, 언론사 취재 말고는 공소장이 오롯이 공개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추미애 장관 앞으로 유출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재판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데 그 재판을 총선 이후까지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추 장관의 현재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 찾으라 했는데 마땅한 징계할 용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최강욱 비서관 기소한 거에 대해서 감찰한다 했는데 이거 잘못 감찰했다가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감찰당하게 생겼거든요. 1시간의 통화, 2시간의 외출, 과연 청와대 법무부와 접촉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더 크고 지금 공소장 유출 경로도 감찰했다가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만약 법무부 통해서 취재가 된 거면 그거 정말 결과 없으면 법무부의 힘이 더 쑥 빠지는 일입니다. 예. 계속 경고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추 장관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여기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떠올랐습니다. 공소장 유출됐다고 하니까 바로 감찰하겠다고 하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외교부에서 내부 보도가 언론에 취재가 되자 외교부 직원들, 공무원들 상대로 핸드폰 제출받아서 감찰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참 비슷한 행태의 모습을 조국 전 수석이나 추미애 장관이 보여주는구나. 그때 그 모습이 또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이후에 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하나하나씩 풀어봤는데요.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는데요. 같이 만나보실까요? 청와대 비리 숨기려고 공수처법 만들고 인사학살하고 공소장 숨겼냐? 예. 과잉 수사한 검찰이 더 문제가 많다. 다음 거 볼까요? 정 그리해야 한다면 청와대 관련 없는 사건부터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관행은 없어져야 할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가 관행이다, 부적절한 관행이었다라는 말에 힘을 실어준 댓글이고요. 마지막 볼까요? 자기가 불리하면 잘못된 관행이고 그럼 예전엔 공소장 왜 강조했나요? 추미애 장관을 지적한 마지막 댓글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